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라예요.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워지면 우리가 겨울 제품을 많이 찾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예쁜 옷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 또 오래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 코트나 니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겨울옷은 여름옷이랑 다르게 우리가 겨울에는 아무래도 땀을 덜 흘리고 소재가 두껍다 보니까 때도 왠지 덜 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울 제품 같은 경우는 소재 특성상 집에서 세탁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세탁소에 보통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주는데 아무래도 자주 맡기기에는 좀 비용도 부담도 많이 되고 자주 드라이를 하는 것도 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조금 신경 써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코트나 니트 같은 경우는 세탁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각질들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진드기의 먹이가 된다고 해요. 또 섬유 특성상 먼지가 쌓이기 쉽기 때문에 진드기나 각종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서 알레르기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비염이나 아토피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고 난 후에는 햇빛에 잠시 말려두면 살균도 되고 또 진드기는 건조한 걸 싫어해가지고 또 햇빛에 말라서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햇빛에 잠시 말려두면 좋은데 너무 오래 두면 옷의 색상이 또 변할 수도 있으니까 1시간 이내로 잠시만 걸어두는 게 좋고요. 또 걸어두고 나서 까먹으면 안 돼요. 까먹으면 그냥 망하는 거고 까먹으면 망하는 거고 까먹지 말고 그냥 잠깐만 걸어두면 살균 효과가 있다는 거. 그리고 스팀 다리미를 이용을 하는 것도 진드기나 세균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스팀 다리미 있잖아요. 이런 다리미로 10분 정도 이렇게 다려주고 나면 이 다리미의 열과 이 뜨거운 증기로 다려주기 때문에 옷은 상하지 않으면서도 벌레나 세균들은 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맘때쯤 제일 생각나는 게 저는 스타일러가 제일 갖고 싶더라고요. 스타일러가 있으면 이런 번거로움은 또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스타일러가 이런 원리인가요? 미세먼지도 좋고 살균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지금 스타일러가 없으니까 다리미를 이용을 해서 스팀 다리미를 이용을 해서 관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스타일러가 있으신 분들은 참 좋겠어요. 부럽네요. 스타일러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스타일러 이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 스팀 다리미로 저는 당분간 이 스팀 다리미를 이용을 해서 다려줄 거예요. 스타일러 갖고 싶다. 스타일러 갖고 싶네요. 욕심 나네요. 그리고 울코트나 핸드메이드 코트 같은 경우는 전용 빗을 이용을 해서 빗어주면 결도 정리가 되고 또 먼지도 털어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전용 빗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 돌돌이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새로 뜯었기 때문에 접착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얘를 조금 접착력을 좀 없애준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얘네도 나름 결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을 따라서 이렇게 빗어주면 얘도 먼지도 덜어내고 옷감의 손상도 좀 덜하면서 먼지를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너무 강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빗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울 제품을 관리를 할 때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보풀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보풀은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보풀이 보이게 되면 조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보풀이 제일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울 제품이 보풀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울 제품은 보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소재예요. 예를 들면 우리 머리카락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을 자꾸 이렇게 비비거나 마찰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엉키게 되겠죠. 또 뭉치기도 하고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런
울 제품 같은 경우도 털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털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마찰을 주면서 계속 비벼주게 되면 당연히 엉킬 수밖에 없어요. 엉키게 되면 그 다음은 또 뭉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거를 보풀이라고 하는 건데, 울 제품은 아무리 좋은 캐시미어더라도 보풀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섬유의 특성상 안 생길 수가 없고요. 그래도 울의 품질이나 기술력이 좋은 제품들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보다는 보풀이 조금 적게 일 수도 있는데 아예 없을 수는 없다는 거, 조금은 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섬유 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우리가 울 제품을 구매를 할 때는 캐시미어 백이나 울백 이런 게 정말 제일 좋겠고요. 케어 라벨에 혼용률이 울이 80 이상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면 보풀이 조금 더 적게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아크릴이 좀 많이 섞여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보풀이 심하게 일기도 하고 정전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면 보풀이 또 생기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구매를 하실 때는 조금 혼용률이 높은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면 아무래도 보풀 관리를 하기에는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결론은 울 제품은 보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울 소재는 코트와 니트가 조금 다른데요. 코트 같은 경우는 조직이 좀 탄탄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풀이 조금 덜 이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보풀이 많이 일었다 그러면 걔는 혼용률이 100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요. 울의 함량이 80까지도 좀 괜찮은데 그 이하의 함량이면 조금 보풀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니트 같은 경우는 코트랑 다르게 좀 짜임이 엉성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보풀이 더 많이 일게 되는데, 이런 니트류는 캐시미어 백이더라도 보풀이 일 수가 있고요. 코트의 경우 캐시미어 백은 거의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정말 그냥 그대로인데, 지금 이런 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얘도 캐시미어긴 한데요. 얘는 좀 멀쩡해요. 원사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는데 지금 입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보풀이 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보풀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합성 섬유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어떤 옷이든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울은 보풀이 일어날 수 있고요. 대신 울 함량이 좀 높으면 보풀이 덜 일어나고, 울 함량이 낮고 합성섬유 아크릴이나 나일론 함량이 높으면 보풀이 일어나기가 쉬우니까 되도록 울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는 오래 입고 싶으시다면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울 함량이 높은 기본적으로 80 이상이 되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할게요. 그래서 보풀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풀을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섬유 탈취제인데요. 이 섬유 탈취제 안에는 정전기 방지제가 들어있어요. 겨울에는 특히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건조하다 보면 정전기가 생기고, 정전기가 생기면 또 보풀이 일기가 쉽거든요. 건조하지 않게 이렇게 이런 섬유 탈취제를 이용을 해서 냄새도 잡고 그다음에 정전기 방지도 되게 이렇게 섬유 탈취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용 빗으로 빗어주는 것도 결을 한 번 입은 옷을 빗어주면 결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풀을 예방하는데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생긴 보풀을 없앨 때에는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를 맡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풀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래야 좀 이렇게 결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보풀을 제거를 하면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세탁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보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거는 이 쪽가이예요. 보통은 보풀 제거기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눈썹 정리칼이나 면도칼을 이용을 하는데, 저는 제일 옷을 덜 상하게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가디건인데 이게 2월달인가 3월달에 드라이를 맡기고 나서 온 제품인데 그대로 있다가 이제 입을 때 정리를 하게 되네요. 얘는 캐시미어 백인데 제가 얘를 코트 안에 거의 매일 입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엉덩이 뒷부분인데 뒷부분에 코트랑 가방이랑 그 청바지랑 같이 쓸리면서 이렇게 보풀이 일어난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보풀이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동글하게 올라온 부분만 가위로 잘라주게 되면 눈에 보이는 그런 보풀들도 없앨 수 있고 기존에 있는 털들도 상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눈썹 칼이나 보풀 제거기를 이용을 한다면 이 옷 자체에 갖고 있는 다른 털들도 같이 깎여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온성도 떨어지고 오래 입기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렇게 번거롭지만 가위로 잘라서, 일반 큰 가위를 사용하면 조금 불편해요. 작은 쪽가위들은 자르기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아크릴 함량이 많은 제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떡이 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런 울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마찰이 심한 부분만 보풀이 일었어요. 보통 합성 섬유의 함량이 많은 그런, 예를 들면 아크릴 함량이 많은 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필링이 일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가슴 부분부터 그리고 소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보풀이 일어났는데, 이 보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 보풀이 밀렸다고 해야 되나요? 좀 떡이 졌어요. 이렇게 이 섬유들이 뭉쳐 있거든요. 이런 합성 소재들은 자주 스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몇 번 입고 나면 이렇게 보풀이 좀 많이 일어요. 그래서 이런 아크릴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면적도 넓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풀 제거기나 눈썹 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대신 이런 합성 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제품은 물 세탁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은 또 있어요. 근데 보풀에 있어서는 조금 울보다는 많이 생기니까, 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카프예요. 얘는 캐시미어 70에 실크가 30% 들어있는 그런 스카프인데요. 얘를 한 달이 넘게 가방에다가 묶고 다녔어요. 너무 예쁘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목에 하기엔 조금 덥고, 그래서 가방에다가 조금 묶고 다녔는데, 그렇게 계속 묶고 다녔더니 어느 날 보니까, 보여드리려고 아직 제거를 하지 않았는데 보풀이 굉장히 심하게 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소재들은 조금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 목에다가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꾸 이렇게 쓸리면서 또 보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얘는 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좀 휴식을 가져야 하는 그런 스카프예요. 당분간 좀 쉬어두기로 했어요. 이런 울 소재의 제품을 다룰 때에는 조금 소중하게 다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구장창 입지 말고 좀 번갈아 가면서 입는 것도 보풀이 좀 덜 생기는, 보풀을 좀 이렇게 미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울 제품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겨울옷을 꺼내 입을 때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예쁜 코트나 니트 관리 잘 하셔가지고 깨끗하고 오래오래 또 건강하게 잘 입을 수 있길 바랄게요. 그럼 나라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